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인 게 있어요. 시련을 주는 곡이죠. 딴딴띠딴딴딴 안 놓치고 갈 수 있느냐, 머릿속에서 플레이하면서 연습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박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반주의 어떤 구도와 나와 어떻게 합을 맞춰나가는지 진짜 밑을 놓으시죠, 그렇죠? 템포감도 굉장히 정확해지고 곡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정정입니다. 이윤흠영 선생님 다시 자리해 주셨고요. 오늘 수지키 2권을 같이 찍어보려고 모였어요. 오늘 포인트 설명 조금씩 해드리고 같이 반주 맞춰보실 수 있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순서대로 해보시면서 속도를 낮은 속도로부터 먼저 틀어서 같이 맞추시고 점점 속도를 정상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선의 합창은요, 역시 뭐 개선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마에스토조 적혀있고 핸델곡이에요. 이번에 처음 올라와서 우리가 1권에서 좀 어려운 마지막 곡을 무찌르고 2권을 딱 왔는데 이 곡이 됐죠.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쉽지만은 굉장히 화를 길게 느려뜨려서 연결시켜주고 또 슬러를 다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소리를 예쁘게 내고 소리를 잘 연결하고 아무 잡음이 없게끔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인 게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그 앞에 곡보다 쉬운 건 사실이죠.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랄렌산도 하면서 밑에 점점 느려지고 웅장해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는 라, 솔 여기 붙점에서 슬러가 써져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제자들한테 바꿔줍니다. 마지막에 다운보어로 끝날 수 있고 좀 더 랄렌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라, 솔, 솔, 다운업, 다운업 끝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향 따라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첫음이나 테누토가 없는 슬러 같은 경우에도 마에스토조기 때문에 약간 아티큘레이션이 살짝 들리는 그런 어떤 강렬한 아티큘레이션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템포가 필요하고, 가운데서 메저 포르테부터 이어지는 부드러운 부분에서는 연결되는 슬러를 최대한 레가토를 시전하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포르테, 메저 포르테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헤어핀이 좀 있죠. 거기서는 활 길이를 좀 더 조정하시면서 가장 큰 부분에서 활이 가장 많이 쓰여질 수 있게끔 그것만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드릴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테누토가 있는 경우에 슬러가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분리되게 만들어주는 거, 빰빰. 테누토는 유지시켜주면서 그 음과 음 사이가 분리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뮤제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뮤제트야말로 뭐 또 더 설명할 게 크게 없는 곡이긴 한데요. 다만 여기서는 개선의 합창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다이나믹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디미니엔도도 나오고 피아노도 나오고 또 역시 팔 각도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어렵고 좀 세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지만 약간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조율하고 조절해야 된다. 팔 각도라든지 피아노라든지 그 다이나믹의 그 표현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뮤제트 갈게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운보우로 끝나려고 애쓰지 않았고요. 써있는 대로 그대로 했고 또 디미뉴엔도 하면서 피아노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가면서 활 속도를 점점 줄여가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르테하고 피아노 콘트라스트가 좀 더 살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변경 기술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벨버 사냥꾼의 합창 가볼게요. 사냥꾼의 합창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역시 아티큘레이션이에요.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목받침만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강박에서 들어가고 또 어떻게 강조하고 활 속도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단순하지만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들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 곡이고요. 또 업으로 슬러가는 부분도 놓치지 않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따다다다다다 이런 부분들 업보에서 액센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다운보에서 액센트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압력을 더 주시고 스피드를 더 주셔야지만 똑같은 스타일의 액센트를 구사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운보일 때는 중력이 같이 당겨주고 플로우가 무겁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무리 없이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센트하고 그런 강약 조절 신경 써서 봐주세요. 그 옛날에로 가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1권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조를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나왔고 또 밑에 바리에이션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제 시련을 주는 곡이죠. 딴딴딴띠딴딴 각도도 변하고 활도 변하는 슬러에서 슬러 스타카토로 또 각도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활 각도 쓰는 거, 이거 그 활 각도 바꾸기 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로 만져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0번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를 다 0번 상태에서 오픈 스트링 상태에서 연습을 먼저 활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다 대입을 시키시면 훨씬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1번에 있던 곡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비슷할 거예요.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 갈게요. 왈츠. 왈츠 이 노래는 분명 브람스가 지은 거라서 뭐 우리가 쉽게 뭐 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너무 귀에 익숙한, K-팝도 아닌데 귀에 너무 익숙한 그런 곡입니다. 왈츠는 쿵, 짝, 짝, 쿵,
쿵짝짝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가죠. 왈츠 춤에 쓰였던 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 형식의 느낌을 살리게 만들어준 곡이기 때문에 그 쿵짝짝은 기본 비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돌체고 또 브람스 시대 곡이기 때문에 활은 굉장히 레가토를 잘 연결해줘야 되는 이중고가 있는 쿵짝짝은 지키면서 레가토를 하라니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쵸? 그러면서 브람스 시대라서 비브라토도 좀 풍부해야 돼. 아직 2권이라서 비브라토를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풍부함을 지키기란 더 어렵겠죠,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잘 이어지냐 이거를 모토로 삼고 연습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고요. 헤어핀이라든지 크레시엔도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아주 커다란 포르테랑 뭐 피아니시모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면 흐름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흐름이 점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있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아주 뭐 광폭하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뉘앙스 안에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불에 갈게요. 역시 핸델 노래고요. 불에도 왈츠처럼 수많은 정말 셀 수도 없는 몇만 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의 형식의 춤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왈츠처럼 이렇게 쿵짝짝 세 박자 스타일은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액티브한 느낌이 들어요. 딴다리다리라라디라 좀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밀어나가는 그런 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춤곡 중에서도 조금 더 디렉션이 있고 단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춤곡이었다. 불의 스타일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볼륨 노래 스타일로 원래 모든 춤곡들이 그렇긴 하지만 불의가 특히 저는 좀 같은 테마가 계속 반복되거나 같은 형식이 반복되는 느낌이 더 크게 드는 느낌이 있어요. 조가 바뀌어도 또 그 형식이 나오고 그 형식이 나오고 또 돌림 노래처럼 다시 붙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불의가 좀 더 이렇게 다닥다닥 붙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안에 이스프레시보도 있고 리타르단도도 있는데 리타르단도는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에스프레시보 표현력 있게 좀 더 표현해라 이런 건데 이렇게 가던 중에 이런 게 있는 거면 조금 그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노래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붙어있는 그런 춤곡 형식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목가 붙임 마디가 있어서 다음 강박에서 좀 더 쿵이 들어가는 강박의 그 춤곡 형식의 쿵이 강약, 중강약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을 활 크기나 활 스피드나 또는 무게 압력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주셔서 약간 강조해 주시는 게 다음 힘 풀고 들어가는 이제 연결점에서도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헤어핀들이 조금 있는데요. 역시 옛날 곡들은 이런 게 원래는 표시가 없었어요. 음의 상승에 따라서 크레센도가 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음의 하강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디미니엔도가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편안하게 음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곡은 두 사람의 착한 병 슈만이 지은 곡입니다. 요거는 특이하게 여태까지는 항상 바이올린이 먼저 나오는 거였는데 앞에 전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를 듣고 내가 그 안에 박자를 차고 나올 수 있느냐, 안 놓치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먼저 나오지 않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겠어요. 박자로만 셀 수도 있지만 또 멜로디를 좀 외워두면은 마음속에 좀 쉽겠죠. 박자를 맞추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주의 어떤 구도와 나와 어떻게 합을 맞춰 나가는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플레이하면서 연습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템포감도 굉장히 정확해지고 곡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맞출 기회가 없고 당장 연주할 곡이 아니라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피아니스트의 이 피아노를 좀 플레이 시키면서 거기다 얹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덟 번째, 기호 같은 거 설명하는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했던 곡이에요. 파가니니 음악 기호와 뭐 이런 거 설명했던 에피소드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가니니가 지은 곡답게 작은 소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9점에서 3인따옴표로 다시 가고 3인따옴표에서 다시 9점으로 가고 또 붙이는 데가 있고 똑같은 형식인데 갑자기 쉼표가 나오는 데가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화려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4등분 해가지고 3대1로 나눠주고 3등분 해주고 그 한 박자를 어떻게 쪼개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긴 하지만 그 아주 짧은 이 소품 안에 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조성이 또 바뀌면서 슬픈 데가 나왔다가 다시 또 복귀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9점이 어떻게 끝에 갖다 붙는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쉼표가 있는 곳 없는 곳, 액센트가 있는 곳 없는 곳, 또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슬러 스타카토가 이런 곡에서는 어떤 스타일로 뉘앙스로 변하는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있게 들릴 수 있게 제일 싫어하죠 애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마음속으로는 막 덜덜 어떡하지 막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옛날에 거기 나왔던 곡 아니에요? 판피린 F? 난 그런 광고 있었거든. 나 혼자 너무 옛날 사람이지.